안녕하세요. 보험지식저장소 손해배상사 최민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요 근래에 이런 상담을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피해자분들이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화가 나서 대화를 못하겠다. 이런 이제 상담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이 화가 나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합의금 문제죠. 내가 생각하는 합의금보다 너무 적게 불러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제 이런 상담들을 주곤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담당자를 왜 상대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를 좀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진짜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대부분의 직업들은 서비스직이라 하더라도 어떤 고객들이 약간 특정됩니다. 그런데 보상 담당자들은 상대하는 사람들이 특정하지가 않아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업계 이제 형님들 있으시죠. 그 형님들도 만난 적이 있고요. 뭐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 고위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노숙하시는 분들까지 사회 전반에서 높은 곳에 계신 분들부터 낮은 곳에 계신 분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 그것도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주네 마네 이 문제로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상처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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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해 보세요. 치료 잘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약간 무감각하게 감정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를 너무 이제 올려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의 원수사 대기업들은 제가 알기로 배당이 한 달에 최소 100건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통사고를 처음 당하셨거나 아니면 한두 번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봐야 담당자를 상대하는 게 세 번, 네 번째 정도가 많은 정도인데 담당자들은 한 달에 적어도 100명의 이상의 피해자는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는 공제조합도 한 달에 적어도 50명 이상은 상대를 합니다. 그것도 사회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와의 대화가 어렵다면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담당자에게 자주 카톡을 하세요. 문자를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 손해배상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독립손해배상사니까 의뢰인의 일을 받아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험회사 담당자를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보내놓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이라도 보내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심지어 저는 그 담당자가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면 오늘 생일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카톡을 자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사람에게서 제가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카톡이 그 사람 입장에서 기쁠까요? 무슨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긴 한데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면 좀 어떨까요? 약간 무섭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이 사안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담당자의 머릿속에 들 수도 있겠죠. 담당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안부 카톡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담당자가 내가 생각한 합의금보다 너무 낮게 부르면 화가 난다고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세요. 어떤 실수냐? 그럼 담당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담당자에게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다. 심지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책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시절은 한참 전에 지났어요. 여러분. 민원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합의금 150 불렀어요. 나는 300만 원 이상은 받고 싶어요. 근데 안 준대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금감원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담당자에게 왜 150을 제안을 했는지 그 사유를 적어서 답변을 제출해라 라고 하겠죠. 그럼 담당자는 약관의 근거에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고 사실상 약관상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했다 라고 답변을 쓰면 그냥 종결이에요. 끝. 그러면 거꾸로 피해자분은 왜 본인이 300을 받아야 되는지 뭐 어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입증이 되나요? 입증이 되시면 입증 자료를 보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제가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연봉이 1억 넘어가시는 분들, 연봉을 잘 받고 계신 분들이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되면 그런 경우는 합의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신체에 장애가 남지 않은 일반 경상 환자의 경우는 연봉이 높을수록 회사가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나가시는 분일수록 사실상 병원에 입원을 해도 경제적 손해는 없습니다. 왜? 회사에서 그만큼 복지가 좋거든요. 오히려 제가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운수업도 그렇죠. 배달, 뭐 택배, 뭐 어떤 공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일을 안 나가면 그만큼 경제적 손해가 발생을 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도의 수준은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본인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경상 환자로 분류가 돼서 일을 쉬더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을 하니까 담당들이 합의금을 잘 줄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직업이 좋다. 내가 이런 사업체를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다른 사람이다. 이 분들은 그래서 손해가 얼만데요? 라고 하면은 어쩌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담당자는 원래 상대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담당자와 그래도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세 번째, 흥분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금액을 높게 무조건 지르지 마시고 민원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